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일 0시 기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4명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206명이 늘었습니다.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은평구가 임시청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은평구가 의회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입니다. 목동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신규 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재배치 효과를 살펴본 뒤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배우 인생 60년 만에 전 세계적 스타급으로 떠오른 배우 오영수 배우 아시죠? 네, 당연하죠. 저희 지금 뒤에 사진으로도 보이는데요.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명연기를 펼친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글쎄 이분이 최근에 네. 본방석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소식이에요. 이유는요? 치킨 가맹점 광고를 제안받았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모델료 꽤 받으셨을 텐데. 네, 자신이 연기한 작품의 의미가 혹시라도 흐려질까 봐 안 했다고 하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공익 광고라면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 역시 대단한 명품 배우입니다. 자, 그렇게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는 사실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요즘에 저희가 뉴스로 보도를 해드렸지만 도시개발로 수천억 원씩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에 참 세상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도 허탈한 뉴스 대신에 감동의 뉴스가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소식으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일 0시 기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50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에 29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6명이나 급증한 겁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종로구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84명을 기록했고 강서구 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9.8%, 접종 완료율은 67.6%를 기록했습니다. 제4차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의원들 간 공방 끝에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네, 예결위 구성을 거부한 의원들은 은평구가 임시청사 사업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추진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보고도 임시청사 사업 추진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첫날. 은평구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달 열린 임시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임시청사 사업 예산이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결위 구성을 거부한 의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은평구가 구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사업을 먼저 추진한 건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은평구청의 임시청사 설치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법위에 존재하듯 은평구청은 의회의 동의도 없이 8월 19일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황재원 의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건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법, 탈법, 이법과 타협한다면 누가 우리를 은평구 의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예결위 구성에 찬성한 의원들은 구청의 행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며 행정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구의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평구청에 행정 착오가 있었던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비좁고 좁은 사무실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며 역학 조사 및 콜센터 등 필수 업무를 보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송영창 의원은 은평구가 임시청사 임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도로, 하천, 공원,
도로법, 하천법, 도농축법,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본 임시청사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임시청사 원포인트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통과됐으며 임시청사 사업 추경안은 2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은평구가 임시청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임시청사 사업 추경과 관련해 구의회 내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열린 예결위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양기열 은평구 의원을 연결해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양기열입니다. 예, 자 우선 은평구청의 임시청사 계약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네, 은평구청과 같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는요, 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을 하고 절차에 맞춰서 세금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은평구청은 위법 행정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을 예를 들면 지방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까지 철저하게 법도 없고 절차도 없는 행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사무공간이 부족했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부터 은평구청에 확장 계획이 있어야 했다고 보고요. 시급하게 8월 한 달 만에 쫓기듯이 제대로 된 시장조사도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번 구청의 이 부동산 계약이 1인 수의 계약처럼 법도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외부 비판을 듣는 겁니다. 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구청이 잘못을 시인했고 또 임대료 등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했다. 또한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요, 사무공간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형적인 논점 흐름입니다. 법과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이랑 그다음에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면 피 같은 세금을 법도 그리고 절차도 없이 지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은평구청에서 꾸준하게 코로나와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이 임시청사가 급히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 은평 구민들을 무시하는 대답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지금 8개월이 지났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작년부터 이미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은평구청이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은평구청이 예산 집행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또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구청과 의회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은평구청의 확장 계획은 논의한 적이 없으면서 그것도 임시청사를 매월 3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특정인과 계약해가지고 납부하겠다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할까요? 저는 참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차적인 하자는 은평구청의 관계자도 그리고 은평구 의회도 모두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은 묵인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해답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사무공간 확보에 대해서 다시 계획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켜보시는 은평 구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이었습니다.
목동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구역의 거래 가격을 자체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2억 원이 올랐는데 거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 주공 등의 아파트는 평균 3.2억 원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경기, 인천 지역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은 목동과 여의도 등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신규 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따릉이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규 따릉이 구매 중단은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인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중 도입된 따릉이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적자 규모가 2017년 4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적자를 이유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따릉이를 확대하는 걸 중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재배치 효과를 살펴본 뒤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